보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단행된 이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은 박성진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요거를 했죠.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그 압수수색이 어떤 내용이며 여기서 최종적으로 특검이 노리는 바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성재와 심우정을 겨냥했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목적지는 김주현이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역시 검찰 소식인데요. 이 특검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건희는 현재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기간은 1차 연장이 돼서 오는 31일이 구속기간 만료 날짜가 됩니다. 20일이죠. 20일 동안 김건희 모두 4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요. 며칠 뒤에 다시 5번째 5차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환조사에서는 건진 법사가 함께 소환이 되면서 다들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건진 법사는요, 지난번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도 한번 김건희와 함께 소환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김건희하고 이 건진 법사가 대질신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대질신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졌어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적어도 오늘은 이 대질신문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청 내부에서는 굳이 대질신문, 그러니까 특검 내부에서는 굳이 대질신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질신문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질신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입을 열게 하는, 사실상 건진 법사가 입을 열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갖다 불렀다. 이런 전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해진, 이것 역시 오전에 정해진 소식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와 건진을 동시 소환을 했는데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전 10시에 건진과 김건희가 나란히 소환이 됐고요. 건진 법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내가 무엇인지 그 부분도 오늘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구속돼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속돼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먼저 구속돼서 뭐 할 건데?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건진 법사가 뭔가를 털어놓으려고 하고 있다. 구속은 당했지만, 구속영장 시점에서는 구속당했지만 차라리 특검을 도와주게 된다면 선처를 받거나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여타 혐의에서 이른바 싸게 끊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혹은 김건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건희를 옹호하던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진술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건진법사와 김건희가 동시 소환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시 소환됐다는 것이 10시에 나란히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상 대질신문을 하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대질신문을 한다. 만약에 대질신문이 사실이라면 오늘을 고비로 해가지고요, 이 김건희 특검은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그래요. 적어도 지금까지 대질신문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질신문은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소환은 대질신문 준비가 아니냐라고 다들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질신문 준비는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왜? 그럼 왜 두 사람을 나란히 동시에 소환하죠? 동시에 소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연의 일치인가? 자, 그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 그러니까 특검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 대질신문이란 것은 언제 쓰이느냐 하면은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릴 때 써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수사를 하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대질신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물론 거짓말을 할 사람이면 계속 거짓말을 하겠죠. 하지만 대질신문을 하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말이 많이 꼬여요. 수사관과 1대1로 놓고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는 말이 꼬이진 않는데 당사자들끼리 대질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경우는 거짓말하는 사람 쪽이 훨씬 불리할 겁니다. 이게 대체적인 게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그 당사자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대질신문을 시키면은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누구 말이 진짜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진술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진술의 태도라든지 표정의 변화와 같은 비언어적인 표상들을 가지고 그런 거를 가지고 진위 여부를 판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뭐 제스처라든지 뭐 혈색이라든지 말투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캐치한다는 거지. 그게 캐치가 되면 뭐 누가 거짓말하는지 금방 들통이 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대질신문은 언제 쓰인다고요? 예, 대질신문은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때, 진술이 엇갈릴 때 쓰는 겁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쓰는 거면은 지금같이 그 건진 법사가 김건희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건진 법사 특별히 말이 바뀌었다거나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온 적이 없거든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분위기는 좋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확실한데 아직까지 건진이 입장 바뀐 것 같진 않아. 그러면은 사실상 건진과 김건희는 진술이 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체로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대질신문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만약에 이게 대질신문이었다고 한다면 뭘 의미합니까? 예, 건진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진의 입이 지금 열리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직 건진 입이 열리지는 않았어. 건진 입이 열리기 시작했으면 벌써 관련된 보도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게 아닌 걸로 볼 때 오늘 대질신문 하지 않은 걸로 봐야 되겠죠. 대질신문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닌 거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소환을 했을까? 왜 하필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 자, 공범이 있어요. 이 공범들이 이제 있는데 이 공범들이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거나 혹은 범행에 관련해 가지고 진술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저놈은 자백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자백을 하면은 나는 뭐 양형을 아주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야. 끝까지 상대방 한쪽이 진술을 뒤집고 자백을 했는데 나머지 한쪽이 끝까지 버티게 되면은 중형 선고가 나오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둘이 서로가 서로를 믿고 거짓말을 계속 하기로 했다면 혹은 침묵을 계속 유지했다면 둘 다 빠져나오는데 나만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또는 이 죄수들을 공범들을 따로 분류해 놓고 따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공범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 저놈보다 내가 먼저 도망가야 돼 라는 상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와 건지는 뭐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김건희 특검은 이 건진과 김건희를 동시에 소환함으로써 이들을 죄수의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한 거다. 저는 일종의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건진의 입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건진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혹은 김건희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거나 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건진이 조금 입장의 변화가 미묘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윤석열을 도와준 것을 후회한다며 왜 고집이 너무 세서 그런 얘기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진이 김건희 나온 윤석열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다거나 불리한 증거를 내놓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즉 아직 건진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열리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진술은 없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건진이 진술을 하지 않는다. 입을 쳐 닫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김건희와 입장이 비슷한 거죠. 김건희도 입 쳐닫고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입을 쳐닫고 있으면 둘 다 사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하나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먼저 얘기하는 놈은 대충 살 수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완전히 나락을 가는 거거든. 자, 이때 그 죄수가 서로가 서로를 계속 믿을 수 있을까? 못 믿는 거야. 그게 죄수의 딜레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건진과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서로를 믿고 입을 쳐닫고 있으면 침묵을 하면은 둘 다 살 수 있어. 근데 못 믿는 거지, 둘 다 지금. 그러니까 건진 쪽에서 입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진술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열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특검이 이런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해 가지고 전성배, 그러니까 건진의 입을 확 열어 제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진이 입을 열게 하려면은 김건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실수가 나오게끔 현재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건진의 입을 열게 하면서 동시에 김건희의 치명적인 실책을 유도하기 위해 작동되고 있는 게 뭐다? 오늘 있었던 동시 소환인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치명적인 실수, 김건희의 치명적인 실수를 유도한다라는 요 대목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김건희의 치명적인 실수는 도대체 뭘까요? 뭐를 어떻게 하면 김건희가 치명적으로 실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잠시 며칠 전에 보도에 나왔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실 경호팀을 상대로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지난 1월 달에 윤석열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니까 김건희가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 엄청 질책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아니, 못 막으면은 못 막는다고 말을 할 것이지
왜 말도 안 하고 일을 이렇게 망쳤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야,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이 막았으면 막았겠네. 자, 이렇게 대놓고 경호실을 질책했다는 겁니다. 이때 경호처장이 누구였다? 예, 김성훈이죠. 그 김건희를 위해서 이벤트 열어줬다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배알도 다 내줘가면서 김건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막상 일이 조금 삐끗했다고 해서 온갖 타박을 다 듣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러고 나니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김성훈은 그 뒤에 특검에서 진술을 뒤집어 버리죠. 윤석열 측 변호인이 나가자마자 김성훈은 진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불리한 진술을 막 쏟아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무슨 지시를 했다. 총 가지고 가서 무력 시위하라는 지시라든지 실제로 들어오면 총을 쏘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술술술술 불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이죠. 자기 딴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상황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 불가항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질책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 니들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 왜 할지도 못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잖아. 비서실에서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렇게 타박을 받은 겁니다. 남 탓이죠, 한마디로. 상대방, 이 소리를 들은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경호실 관계자들인데 경호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김성원은 무슨 생각 들었을까? 속으로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김건희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떠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서운하지 않겠느냐. 직장 내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도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김성훈 같은 경우에 그 경호처 내에서 거의 왕따가 되다시피 했답니다. 김성훈이 권력이 있을 때야 왕따까지는 안 당했겠죠. 하지만 막판에 완전히 왕따가 되면서 경호처가 그 조직이 완전히 지금 현재 무너지는 상태에 왔는데 그 무너지게 된 이유로 김성훈을 들더라 이거야. 자,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김성훈은 김건희를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쳤던 거야. 그랬는데 뭐 얼얼이요? 뭐? 충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뭐 비난을 받은 거잖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냐 이거야. 서운하지 않겠냐 이거야.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지. 그랬는데 질책을 넘어서 타박을 먹고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바뀐 거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성훈 같은 사례를 옆에서 본 이른바 측근들, 이런 사람들은 김건희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누가 김건희를 두둔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두둔 못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판국에. 이게 지금 김건희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김건희는 자기 자신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조들을 스스로 망가뜨린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인 겁니다. 전성배 역시 마찬가지죠. 건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가 뭐라고 떠버리냐에 따라서 건진의 입이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건진이 입을 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김건희의 실수를 유도한 겁니다. 즉 김건희가 건진을 비난하는 일이 잘못된 것에 책임을 건진한테 떠미는
그 발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보도가 쫙 될 거야.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했는데,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김건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예.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야. 내가 말을 뒤집지는 못해. 뒤집어봤자 또는 뭐 진술해봤자 손해보는 건 나란 말이야. 하지만 나와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할 저놈은 미리 조져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미리 몰고 가버리는 거야.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장이, 이 멘트가 당사자인 건진한테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난 뒷담화를 당한 거죠. 뒤통수 맞은 거죠. 얼마나 불쾌하고 배신감 느껴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건진의 입이 열리지 않겠느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거나 김건희의 운명은 이제 정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특검은 오늘 29일 김건희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16개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와 통일교 뇌물,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파문 요 세 가지만 모아서 기소를 한다고 그래요. 뇌물수수, 디올백이라든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증거가 확실하죠. 물증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거야. 일단 확실히 드러난 것부터 먼저 기소를 하고 그 뒤에 차차 나머지 사건들을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특검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린다고 볼 수도 있죠. 특검법은 현재 활동기간이나 인력 보강 관련된 이런 특검법 개정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 보강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활동기간이 확장되고 나면은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서 기소를 할 거다.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건희 구속기간, 1심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1심 구속기간 안에 김건희 관련 재판이 다 안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추가 구속영장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추가 구속영장을 만들려면은 일단 나온 것부터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가 하나씩 둘씩 살라미처럼 기소하는 거. 이 방식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받아내는 이런 뻑목갈목하는 이런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김건희의 운명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김건희는 구속 기소가 될 것이고 이번에 구속 기소가 되면은 적어도 1년 반 이상 석방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건희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아마 그때마다 구속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혐의가 16개니까 혐의 1번부터 4번까지 1차 구속영장 그래서 6개월 5번부터 8번까지 2차 구속영장 9번부터 12번까지 3차 13번부터 16차까지 4차 이렇게 그러면 각각 6개월씩이니까 얼마? 2년은 가뿐하겠다. 그죠? 이게 지금 김건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운명입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윤석열처럼 혹시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이미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도와줄 수 있는 검찰 내의 조직 혹은 검찰 내의 복심들 혹은 끈앞풀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오늘 지난번에 좌천된 검사들이 대거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검찰 내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운명은 결국 감옥밖에 없다. 아니, 이제 가면 다시는 밖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5분 지나고 있네요.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적용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